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신문사슬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개혁 관련된 매일경제신문 사슬입니다. 민노총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개혁 속도 내라 라는 사슬을 내보냈네요. 먼저 노동개혁이란 용어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노동정책에서 노동개혁이라고 하면 아이로 조약을 비준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노동개혁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시절부터 노동개혁이란 용어를 노동법을 개혁하는 것, 기업에게 유리한 이 노동학법을 만드는 것, 그것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이 노동계약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이 따라가던 탈원전 독일 스스로 실패 판정되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통의 독일 유력지 슈피겔이 자국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도 역시 독일조차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라는 데라면서 역시 슈피겔지의 내용을 싣고 있네요. 특정 신문이 국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정책이 실패로 판정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한국의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보수 자본신문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판해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실패로 판정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탈원전 정책 기만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공약으로는 내서서나 실제 원전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신규 원전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을 해외에 수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이라고 할 수 없는 기만적인 그런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민주 비주류 당선은 진짜 민심에 대한 당내 우려의 반영이다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새 원내대표에 비주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인영 민주당 새 원내대표 진정성 갖고 한국당을 설득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패스트 3법 철회 선언하고 일반적 안건으로 재협상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원내대표는 단순히 민심의 반영이다 그렇게 선출된 결과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당내 여러 역학관계 속에서 선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관계 역시 원내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하면 여야관계가 잘 풀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원내대표만 아니라 당에는 대표가 있고 당의 대표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당의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과의 그런 정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고려되어서 여야 관계가 형성되고 여야 관계의 어떤 문제가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는 것이지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패스트 3법의 경우에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 세력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이 역시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 일환으로 풀릴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미 통화 때마다 다른 발표 이젠 이상하지도 않다. 문화일보는 식량 지원 미사일 한국과 미일 불신 심각한 사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에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는 시기 방법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간에 이는 차이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 복속된 과정에서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결론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파업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버스기사, 회사, 시민 모두 피해자 만드는 문정부 무책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주 52시간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고
따라서 정원을 엄청나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천억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노동시간을 과잉으로 규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고 이것은 문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렸다. 제가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은 노사 합의를 전제로 12시간 연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운수업의 경우에는 이 52시간을 넘어서서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줬죠. 그 결과 이 과로, 졸음운전 결과적으로 승객의 그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발생 우려,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 52시간이 지금 과잉 노동시간 규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잉 노동시간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과잉 노동시간 그 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과잉입법 논란이 있는 5.18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권력을 찬탈하고 독재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중을 학살한 5.18과 4.3 관련자들 그리고 그 사건 자체의 과잉부터 먼저 밝혀내는 것이 도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5.18과 4.3에 대해서 왜곡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왜곡을 일삼고 있는 극우 집단의 과도한 행위부터 지적하고 엄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문제는 경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 투자, 수출, 생산, 소비가 오중의 부진 상황에 처해 있다. 실용과 상식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제가 오로지 성장의 논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경제적 문제만도 아니고 또 경제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인권, 존엄, 평등, 평화, 환경 등 여러 문화예술 등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정책으로 입법하고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하는 국가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경제 문제, 오직 그것도 성장의 문제, 그걸 위해서 재벌 대기업을 앞세우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아집과 진영 논리 버리고 소통과 통합의 국정 펼치라 동아일보 사설 내보냈고요. 한국경제신문은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이끌 정치 리더십을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는 설계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새기고 경쟁과 소비자 선택 원리를 작동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결정장애에 빠진 정부 비판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원회가 아니라 정책 당국자가 책임있게 결정하고 또 스스로 책임지도록 그렇게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이라는 게 그저 묻지마 통합만 한다고 운영되는 건 아니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세력의 정치 철학에 기초합니다. 철학이 없거나 있었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바람을 하게 되면 결국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이 한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 신적폐를 삭고 있기 때문에 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대북 식량 지원 도발에 보상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식량 지원, 인도적 식량 지원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주의 식량 지원조차 도발로 연결하면 도발이다. 거기에 결과될 것이다 하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980년 오랜 4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 남한에서 엄청난 홍수가 났을 때 북한으로부터 식량을 쌀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남한이 그때 당시에 북한을 도발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도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엄청난 PL480을 비롯해서 많은 그 원조 물자를 지원받아서 살았습니다만, 그럼 가난한 나라가 지원받으면 전부 도발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3세계 뭐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외 원조를 하는데, 원조를 하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뭐 도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남북 관계는 다른 관계이긴 하지만 이 인도주의 식량 지원조차도 전부 이렇게 연결하면 그건 뭐 평화라든가 우호 관계는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전쟁으로 어느 상대를 일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쪽으로만 가겠다. 이건 굉장히 호전주의적인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빚에 적자 청춘, 청년 정책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는 제목을 사설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리고 과잉 스펙을 가진 대졸 인력이 증가함으로써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해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제 적자에 허덕인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졸업과 동시에 청년 실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이 학자금을 갚을 수가 없으면 학자금 상환에 허덕이게 되니까 졸업과 동시에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대학 무상교육까지 이걸 앞당겨서 실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명박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만, 청년들의 이 적자, 빚에 오는 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학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면 최소한의 존엄을 위해서 당장 취업하기 전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양질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 세월이 지나서는 이미 파탄난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노동시간 상한제를 만들고 그 상한을 넘어서는 현장에서의 단체벽을 맺을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죠. 기업 유치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유치 압박 말고 가고 싶은 곳 만드는 게 지자체 할 일 아닌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부문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본사를 울산에 두라고 공개에 요구한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을 통한 한국조선해양 설립은 먼저 본사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걸 말하기 전에 공기업인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 재벌의 부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헐값 매가는 것부터 지적해야죠. 이것부터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재벌 특혜 조치이고 조선산업, 특히 이 조선업 관련된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세계 1위의 현대중공업과 세계 2위의 이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효과도 없을 뿐더러 산업 정책이 아니라 금융 투기 정책, 또 재벌에 대한 무한적 특혜를 주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부터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이 본사가 설립됐을 때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 울산에 두느냐, 서울에 두느냐, 이런 논쟁, 한가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